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90살 먹은 세상 떠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할머니입니다. 며느리 중 저를 제일 많이 챙겨주고 아껴준 맏며느리를 통해서 제 인생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밖의 풍경을 보며 사람 사는 인생 사연을 듣는 게 제 낙이었는데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맏며느리 직업은 수도 검침원입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먹어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정년이 돼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워요. 항상 저를 차에 태워서 함께 다니거든요. 비록 차에서 있는 시간이 많지만 그래도 밖의 바람과 풍경을 구경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죠. 엄마, 오늘은 내가 특별하게 전복죽 싸왔어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된다면서요. 작년보다 움직임이 적어져서 그런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저랑 같이 마을 가면 동네에서 같이 걸어보는 건 어때요? 계속 앉아만 있으면 더 약해진다고요. 아유, 됐다.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더 움직여서 뭐하냐? 그냥 차에 앉아서 밖에 풍경이나 감상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갈 거니? 저번 달에 이장댁에서 나 준다고 감자 많이 캐놨다던데 그거 받으러 가야 해. 오늘 거기부터 가면 안 돼? 그럼 오늘은 그쪽 지역으로 돌아보도록 할까요? 그 대신 오늘 몇 걸음이라도 움직여 보는 거예요. 아셨죠? 맏며느리만 저에게 엄마라고 하면서 제일 친근하게 다가와 줍니다. 엄마의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받고 자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10년 전 제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와 며느리가 더욱더 서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떨어져 있다는 자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이 들어버렸네요. 제가 세상을 떠나도 잘 이겨내고 살아가야 할 텐데 갑자기 생기게 되는 빈자리를 메워줄 누군가를 찾아보려 했지만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어 며느리에게 의지만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힘든 시기가 많았죠. 그래서 최근에 검침하는 걸 보면 많이 안쓰럽네요. 길었던 장마로 인해 수도 계량기 함에는 물이 꽉 차서 보이지도 않고 검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집주인과 한참을 대화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며 땀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위해 저렇게까지 일을 하고 있나 생각해보니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아픔을 잊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고 거동이 불편한 저를 보살펴야 하는 입장에서 먹고 살아야 하기에 선택한 일이 수도 검침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들개에 물려도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언제나 변함없이 밝고 강한 모습만 보여줬던 며느리가 이번만큼은 좀 힘들었는지 일 끝나고 잠이 들려 하는 찰나 작은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힘겹게 일어나 문틈으로 며느리를 보고 있으니 남편의 사진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평생 같이 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돌아오는 충격은 엄청나죠. 저도 그 아픔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며느리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다시 조용하게 방으로 들어와 장롱 속에 한 장의 사진과 몇 장의 편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많이 잊혔는지 잘 떠오르지 않네요. 세월이라는 시간 뒤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서로 떨어져 있는 그날의 기억들을 힘겹게 맞춰보니 제 기억에 사무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불현듯 또 생각이 납니다. 70년 전 20살이었던 저는 동네에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만 되면 저희 집에 찾아와 저를 찾았고 부엌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눈치 보며 밖으로 나가 둘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냥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며 노는 게 다였지만 이것저것 잡아주면서 나름 사내라고 저에게 물고기 몇 마리 지프로 엮어주곤 했네요. 집안일은 잘 안 하고 밖에서 노는 시간이 많다 보니 부모님께서 눈치를 많이 주셨지만 그래도 심하게 혼내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집안과는 다르게 저희 집안은 엄한 편은 아니었고 창시기에 부모님과도 잘 알고 있는 사이여서 크게 관여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밖에서 어둑해지고 있어 더 늦으면 혼날 것 같아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언가 엄청나게 큰 소리가 울려 퍼졌고 땅이 흔들리면서 멀리 보이는 마을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저희는 빠르게 마을로 뛰어가던 도중 저희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데도 무언가를 보고 기겁을 했는지 앞만 보며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멀리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친구는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곤 걸음을 멈추면서 마을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며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는 방향으로 다시 가려고 하자 그 팔을 뿌리치며 부모님께 가겠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저를 붙잡으면서
지금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제 손을 붙잡고 사람들이 뛰는 방향으로 뛰면서 부모님들도 분명 저희 쪽으로 오고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앞만 보며 달렸고 지칠 대로 지쳐버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니 그제서야 숨을 돌리며 멀리에서 불빛만 보이는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하늘 위는 검은 연기로 가득하게 변했고 주위에 오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상황을 물어보니 전쟁이 났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걱정되는 마음에 한참 동안 부모님을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으셨고 지금의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오랜 시간 도망만 치다 보니 많이 지쳤고 뭐 하나 제대로 먹은 것 없이 계속 걷다 보니 탈진이 오고 말았어요. 제가 많이 걱정이 됐는지 창식이는 늦은 밤 아무도 없는 근처의 마을로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들어가 먹을 거를 챙겨 나왔고 저는 점점 많은 부분들을 창식이에게 의지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면서 함께 하다 보니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1년을 숨어 다니면서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반복하며 보내고 있었는데 눈이 많이 오던 겨울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 폐가에 몸을 숨기며 마른 풀들로 서로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면서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버티며 그저 서로의 눈빛 하나로 아침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조용히 구석으로 몸을 숨긴 채 가까워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식이는 조심스럽게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더니 저에게 다가와 남한군이라면서 먹을 게 있으면 도움을 받아보자며 제 손을 잡으며 안심시켜 주었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창식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군인들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뒤이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듯 창식이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16살 넘은 사내는 다 참전해야 한다며 끌고 가려 하자 너무 놀라 저는 밖으로 뛰어나왔고 창식이의 손을 잡아 끌며 안 된다고 소리치자 저까지 함께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부상자들이 많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창식이와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어떤 여자가 저에게 갈아입을 옷을 던져주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으니 갈아입고 나오라는 말을 하곤 부상자들을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식이와 헤어진 이후로 전쟁이 끝났음에도 한 번도 만난 적 없었고 생사조차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들을 이겨내며 살아오다 보니 또 다른 남자를 만났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또 다른 삶에서 웃음과 눈물을 반복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저와 함께 있던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거울을 보니 어느새 나이 90이 되어버렸네요. 그동안 겪었던 인생의 기억들 모두 이 글에 담긴 힘들겠지만 힘겨운 삶을 끈질기게 이겨내고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살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또 한 번 엄청난 일이 다가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대문에 국가유공자 명패가 달려있는데 그 사람들 전쟁에서 살아남은 분들이잖아? 그렇죠. 명패 보니까 예전에 엄마 첫사랑이 또 생각나세요? 그런데 엄마가 말한 박창식 씨 이름으로 된 곳은 제가 담당하는 지역에는 안 살고 계세요.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설마 만날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살아계실 확률도 거의 희박하다면서요. 국가유공자 명패 달고 계신 분들 말 들어보니 거의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니고 보급이나 통신 쪽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던데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광범위해서 아마 찾기는 힘들 거예요. 같은 이름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지금까지 그리워하고 계신 그분 나도 얼굴 한번 보고 싶네. 얼마나 잘생기셨으면 우리 엄마가 아직도 잊지 못하실까?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차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명패가 달려있는 집을 볼 때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세상 떠나기 전에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고 하루의 일을 마무리한 며느리가 차에 올라타면서 잠시 들릴 곳이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향했는데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깊은 산골을 타고 들어가니 멀리에서 어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시점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보고 있다가 차에서 조심스럽게 내렸고 알고 봤더니 이제 막 들어온 신입 검침원이었네요. 옆에서 들어보니 수도가 노후가 돼서 터지면서 꽤 많은 양이 누수가 되어 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 주위를 둘러보다가 잘 정돈된 텃밭에 심어진 상추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걸어 나왔고 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마당에 있는 의자에 털썩 앉으면서 가쁜 숨을 내쉬면서 쓰지도 않은 수도요금 낼 수 없다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대문 옆에 국가유공자 명패가 붙어 있었고 그 사람 옆에 천천히 다가가 한 자리 비어있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은 후 나이 먹고 엄청 까탈스럽게 군다며 한 소리 했네요. 딱 보니 저랑 비슷한 나이대 같은데 세상 떠날 날 얼마 남았다고 뭘 그리 빡빡하게 굴고 있어요?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꼭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야 하남? 수도 검침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나이 먹고 성격이 더 고약해지셨나 보시오. 언제 봤다고 지금 나한테 쓴소리를 하는 거요? 먹을 만큼 먹었으니 한 소리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래봬도 이 나라를 지킨 인물이요. 그리고 내가 쓰지도 않은 물이 터져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 돈을 왜 내야 하는 거요? 나는 절대 못 내니 그런 줄 아시오. 갈 때 되면 애가 된다더니 딱 그 짝 보고 하는 말 같네. 그리고 당신만 나를 지킨 줄 아나 본데 나도 같은 시절을 겪은 사람이요. 내 손을 안 거쳐간 부상자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준 줄 아슈? 그러니 혼자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좋게 해결 봐요.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도중 며느리와 신입 검침원이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고 어디에다 전화를 했는지 수도요금에 대한 절차를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양반도 나이 90 먹었는데 꽤 귀가 밝아서 좀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잘 알아들으니 일이 쉽게 풀리는 듯 보여 자리에서 일어나 차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신입 검침원이 어르신 박창식님 맞으시죠? 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다시 고개를 돌려 그 노인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빤히 쳐다봤고 너무 대놓고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 며느리가 당황했는지 왜 그러냐며 다 해결됐으니 차로 돌아가자고 저를 부축해 주려고 하는 걸 잠시 기다려달라면서 저를 보고 있는 노인네에게 제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냈던 동네 이름과 20살 때 둘이 도망치면서 헤어지게 된 말들을 꺼내놓자 갑자기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면서 눈가가 빨갛게 충혈됐고 갑작스런 충격을 받았는지 저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도중 쓰러지고 말았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며느리는 쓰러진 노인네를 힘겹게 부축해서는 응급실로 향했고 일시적인 쇼크로 인한 충격으로 잠시 뒤 회복된다는 의사의 말에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눈을 뜬 노인은 저를 보며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 노인에게 제 이름을 듣게 된 순간 다시는 눈물이 흐를 일이 없을 것 같았던 제 눈에서 70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긴 세월 돌아 눈 감기 전에 만나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이 순간을 하늘에 감사했어요. 옆에 있던 며느리도 이게 뭔 일이냐며 덩달아 눈물을 흘리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병원에서 못했던 얘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도 계속되는 대화에 며느리는 수줍은 소녀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면서 저를 놀려대기 시작했네요. 한참을 창식이네 집에서 대화하다 보니 알게 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말은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었다며 언젠가 제가 돌아올 것만 같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미안하면서도 죄스러웠어요.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나 새 살림을 꾸렸고 그래도 꽤 괜찮은 삶을 살아왔었지만 혼자서 70년 동안 저를 기다린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은 저 혼자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런 방해 없이 그동안 못했던 대화 나누세요. 아니다, 괜찮다. 다음에 다시 오면 되지. 혼자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니?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 엄마, 70년 동안 그리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정말 얼마 없어요. 지금의 순간 회한 없이 보내세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엄마가 더 잘 알잖아요. 내일 검침 끝내고 다시 올게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며느리는 자기가 할 말만 딱 하고 뒤도 안 보고 가버렸고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런지 둘만 있다 보니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없어졌고 동이 튈 때까지 못했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제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곳에 짐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지금 70년 전 못했던 재혼을 나이 90살 먹고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말한 대로 저희에겐 정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랍지도 않은 나이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 후회 없이 쓰고 떠나려 합니다. 늦게나마 찾게 된 옛사랑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한날 한시에 눈 감고 싶어요. 먼저 세상 떠난 남편도 지금 이 상황 이해해 주겠죠. 그리고 맏며느리 우리 딸 미유와 함께한 추억들 너무 고맙고
나를 위해 이 일을 선택해서 70년 전 그리웠던 그리운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다 떠날게. 사랑한다. 그리고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지금의 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이 90살 먹고 뒤돌아보니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네요. 오늘 하루 힘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 글을 적어준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